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오늘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은 결코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요. 운영자가 그동안 시장 경험을 통해서 보는 주관적 판단으로 종목을 분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은 회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실을 보셔도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특징은 어제에 이어서 연속해서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목요일이어서 그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위클리 옵션이 만기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보통 전일날 미국 시장이 뭐 소폭 다우가 97포인트, 나스닥이 30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우리 장은 약하게 출발했다 다시 되돌리는 그런 양상들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미국 시장도 대선을 앞두고 계속 그 부양책에 대해서 변죽만 올리고 뭐 트럼프도 지금 쉽사리 결정해가지고 뭐 누구 좋은 일을 시킬지 모르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아직 그 능력이 안 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대선 전까지는 변죽만 올리다가 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도 가뜩이나 약해졌는데 또 말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 대주주 지분 관련 그 정부의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고집스러운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주식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접어든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장의 특징은 점차 반등의 활력을 잃어가는 장이다. 그 다음에 상승을 유도할 만한 모멘텀이 사라지는 장이다. 충분히 가격적으로 그 기술적인 패턴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반등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매수세가 유인되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그 대주주 그 양도 차익 과세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3억으로 낮추어도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보고, 와, 참, 그, 너무 하나만 생각하고 또 다른 그 우려되는 요인들을 너무 간과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몇 마디만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꼭 이 시장이 3억 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한가 폭이 30%로 확대되다 보니까 상한가 한 번만 넘으면 또 3억이 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3억에 근접한 사람들도 스스로 그쵸 자꾸 보유 비중을 낮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단순히 1.5%라는 그런 말도 맞지 않으려니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1.5%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굳이 그 과세를 추적하려고 하다가 전체 증시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서 피해보는 것은 지금 증시에 참여한 다수의 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이게 단순히 1.5%에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하시는지 장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 그 동학 개미들이 우리가 흔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그 수직 하락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동학 개미다 해가면서 증시의 독립 투사들처럼 많이 그 추켜 세우고 미화시킨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쪽에 중과세를 하고 부동산의 그 길을 막아놨으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증시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또 증시에 들어온 그 자금들도
대주주 지분 비율을 3억으로 확 낮추면서 또다시 세금으로 통제한다. 이러면은, 솔직히 약간 좀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투자 그 자체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결코 그렇게, 그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보고 느끼는 거는 종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등할 유인이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기존에는 그 목표 수익을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목표 수익을 높게 잡았는데 지금은 자칫 잘못하다 조금 이익을 보고 있는 이것도 반납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점 매수해서 추가 이익을 누리기보다는 일단 남은 차익이라도 실현하고 보자 하는 이런 보수적인 극도의 그 보수적인 그 투자 자세로 바뀌었다고 하는 점을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책 당국의 그 의지도 많이 작용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대선도 역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처럼 어느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어느 쪽이 좋을 것 같다 하면 그 사람이 추종하는 그 정책 관련주들이 액티브하게 올라갔다가 또 다른 종목이 또 순환매로 올라가고 이런 양상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미국도 물론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 2차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모로 의욕이 많이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들도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추천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반등권을 충분히 지난 주식들이 쉽게 반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보는 종목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빠졌고 어떻게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N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거론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이미 주가 추이로 볼 때 기존에 4,080원에서 한번 상한가를 쳐서 1,200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거의 다 고스란히 반납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볼 때도 지금 주가가 기존에 요 반등했던 이 몸통 요 부분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이게 대개 강세 종목인 경우 조정을 하더라도 기존에 일단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요 상한가 폭, 요 몸통에서 조정하다가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 그 전형적인 그 상승 종목의 상승 패턴인데 이번 경우 얼마나 투자 심리가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자칫 잘못해서 이쪽 그 상한가 칠 때의 이 폭을 훼손하고 또 내려오면 지금까지는 그 해외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한 거라든가 향후 태양광에 대한 그 전망을 밝게 보고 투자했던 그런 그 투자자들도 손실 관리에 나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격 지점까지 왔다. 그래서 선거를 임박해서 한도면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미국 대선의 변화에 따라 한두 번 정도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한 상승했다, 장중에 약하게 반등했다, 곧바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왔는데 대개 이런 종목 그 정책 관련주들의 특징이 반등이 나올 때 그 양봉의 몸통이 크게 나온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반등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타 다른 종목으로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로 배틀그라운드가 당시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런 다음 후속작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상장이 뉴스로 강하게 대두가 될 때 주가가 조금 반등했다가 바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30분 단일가 매매를 통해서 주가 진정세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그 다음에 3,500원 이상에서 거래된 이런 매물대 가격이 밀집되어 있는, 거래량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초록뱀이라고 하는 종목들, 그 기존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또 이제 종목들이 기존 종목에서 그 지루함을 느끼면 새로운 종목들이 발굴이 된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어제 수산중공업이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도 주가 추이로 볼 때 충분히 2차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어제 6,900만 주, 오늘도 6,600만 주면서 장중의 반등 폭이 12%까지 올라갔었죠. 2,565원. 이걸 고스란히 또 반납을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상승 시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중공업도 다른 업종 이 회사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세균 총리와 연관된 그 대선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그 감각적으로는 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다른 회사의 그 재무적으로 그 업황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진다는 것보다 투자자들을 유인하기는 더 그 매력적인 그런 면들이 있죠. 여타 KEC라든가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 모트렉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택배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 포장재의 영향으로 이 태림 포장이라고 하는 종목도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재반등하고 하는 그런 그 거래량이 대량으로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어서 연속 이틀 조정을 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타 오늘 새롭게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다시 또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것이 요즘 이제 회자가 다시 또 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 두나무의 지분 8%를 가지고 있다 해서 과거부터 그 여하튼 우리 기술 투자가 선도적으로 그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도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다른 그 주도주 종목분들이 쉬고 있을 때 이런 가상화폐가 다시 또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많은 유인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도 내일 장대 양봉 부분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장대 양봉의 3번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3번, 4번 거기까지 따라가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따라가지 말고 한 제가 볼 때 플러스 3%에서 5%요 정도가 당일 매매하기에는 좋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가 얼마에 붙는가를 잘 봐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그
그 SCI 평가 정보라든가 이런 종목들, 비덴트, 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죠.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종목들이니까 또 상승하는 패턴은 다 비슷해요. 근데 과연 공략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미 다른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다 그 아마 시세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종목이 좋다 해서 또 이 종목 추격 매수하다가 거기에서 또 물리게 되면 새롭게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차라리 가지고 있다가 반등하길 기다리는 매매가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종목만 따라다니다 보면 또 이런 종목 고점에서 물리면 더 고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매매하실 분들만 참여를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또 지금 시간을 또 내서 오늘 그 우리 회원님께서 질문한 디지털 옵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조금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그 회원님들과의 진정한 소통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혹시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디지털 옵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옵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827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도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매매했던 기억이 있는데 2018년도 1월달, 12월부터 1월달 그때가 또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그때 가상화폐 거래소로 해서 빗썸이라든가 뭐 한참 열풍이 부를 때 이 회사도 다른 데하고 조인을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주가가 한 2,000원대 정도까지 2,000원, 3,000원대까지 반등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 디지털 옵텍 하면 옵티칼 하면 우리가 광학 이런 개념 아닙니까? 광학 렌즈, 차량용이라든가 휴대폰 이런 데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827원이어 가지고 사실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32,000원이라는 게 2015년도에 32,000원 정도로 찍혀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게 32,000원을 사용없이 무슨 감자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 주식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해서 좀 살펴보니까 그 감자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고스란히 이게 빠진 가격입니다. 800원까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게 요 중간에 보면 권리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가 얼마나 좋았으면 38,000원 정도 할 때 무상증자 100%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 35,000원 요 근방에서 100% 권리락을 하다 보니까 18,000원대로 주가가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여러 번 상승 시도를 하다가 많이 밀렸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본 이유는 뭐냐면 뉴프라이드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뉴프라이드라고 지금 상장 폐지된 기업인데 이 회사가 그 마약류 그러니까 대마초를 그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그 진통제로 의료용으로 쓰는 그런 사업을 중국하고 캘리포니아 뭐 미국 캐나다 이런 쪽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했던 그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다가 60억을 투자했다가 그걸 다 날렸더라고요. 결국은 그 뉴프라이드도 여러 번 주가가 25,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한때 거래 정지가 되고 관리 대상으로까지 넘어가서
한 달 정도까지 머물렀다가 근근히 지금 간신히 소생 기회를 부여해서 버티고 있는 종목입니다. 액면가도 그 100원짜리도 아니고 500원짜리라 지금 조금 높은 편이죠. 근데 이거 하나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게 그 사설 그 투자 자문 업체에서 대주주로 지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전을 하려고 저가주들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지금 700원대에서 한 2천만 주 거래시켰고 805원, 870원까지 올려가지고 한 3천만 주 거래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 이 700원짜리하고 700원에서 850원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비율로 보면은 한 20% 정도가 되는 수익률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800원에서까지 요 매집을 해놓고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거로 볼 때 어느 순간에 희망을 갖는다 하면 장중에 무슨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상화폐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한 1,000원 정도까지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제 추측이 좀 들어요. 그거는 단순한 이 거래량 분석으로 제가 요거 파악을 한 거고요. 회원님도 이 회사가 그렇게 지금 아주 그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10월이고 하니까 또 11월, 12월로 넘어가면 그 상장 폐지 이슈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굳이 이런 종목으로 큰 폭의 이익을 내려고 하시지 말고 매입가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등할 때 잘 팔고 나오시면 충분한 또 수익을 노리지 않을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코스닥 종목을 매매할 때 액면가 기준으로 해서 1,500원에서 2,000원은 넘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하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리고요. 오늘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자세한 것은 또 인터넷이라든가 들어가 보면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회원님들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황을 마치겠습니다.